안녕하세요. 빨대포스트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심규진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다시 켜게 된 것은 몇 가지 이재명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관측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실 게 앞으로 이제 계속 단일 대우로 민주당이 이재명의 방탄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재명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인가인데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모든 팩트들을 검찰이 수집하고 있는 것 같고, 이 대장동 팀도 그 죄수의 딜레마에 따라서 이재명을 이제 서서히 팔아 넘길 것이다. 왜냐면 자기들이 꼬리 자르기 전에 먼저 자기들이 이제 불어서 형량을 더 낮은 형량을 받으려고 검찰 측에 이제 협조하고 있는 그런 기조로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재명은 궁지에 몰린 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의 지금 이 방탄이 예전에 뭐 조국 사태 때 굉장히 시위를 많이 나왔었죠. 조국의 팬덤이. 그런 식으로 한번 또 대한민국을 뒤흔들 만한 그런 조국수호에 버금가는 제명수호가 이루어질 것인가? 저는 일단 개딸의 화력이 조국의 팬덤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이 굉장히 이재명한테는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개딸 하는데, 이재명은 기본적으로, 조국하고는 다른 캐릭터입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비주얼부터 굉장히 비호감이잖아요. 비호감상이고, 정말 조폭 같고, 성깔도 되게 못돼 보이고,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수호할 때는 차라리 조국은 뭔가 좀 이렇게 가련미라고 해야 되나? 누군가가 좀 불쌍하고 짠해야 되는데, 이재명은 옛날 전용 선생님 말씀대로 땅에 떨어진 것도 주워먹을 스타일이라서, 자기가 악착같이 살아남을 스타일이라서, 그렇게 지켜주고 싶은 팬덤이 크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언론으로 가보죠. 언론 지형도 그다지 이재명한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예, 지금 많은 공중파 언론이나 중도를 표방하는 그런 언론들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정이 이재명을 지키는 쪽으로 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송 패널들을 모니터해보면 김수민이나 김준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도를 표방하는데 굉장히 윤석열 정권을 많이 비판을 하잖아요. 장성철 씨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데 그런 사람들도 대놓고 이재명을 막 수호하거나 민주당처럼 그렇게 방탄을 치지는 못하더라고요. 너무 이제 팩트들이 다 나와 있고 하니까.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이렇게 새로 긁어서 나온 사건이 아니고 이미 다 나올 대로 사람들이 다 아는 대로 아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녹취록이나 그런 보도들도 다 돼 있었기 때문에 언론도 그렇게 이재명의 편을 들어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언론이 반윤 상업주의를 잘 활용해서 상업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해도요. 그럼 세 번째로는 이재명이 지금 믿고 있는 거는 자기의 당 대표 방탄인 거죠. 완장을 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꽂은 자기 계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모경 같은 사람도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고, 김남국이니, 김용민이니, 철험의 강경파 의원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재명 걔도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20-3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도 있고, 수도권의 웬만한 국회의원들은 이재명한테 신세를 졌다. 뭔가 이권 카르텔로 엮여있는 세력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이재명이 당에서 어떤 입지를 세울 수 있었던 거는 굉장히 이제 자세를 숙였기 때문이거든요. 영업 자세의 마인드로. 그러니까 이재명이 막 이렇게 이준석보다는 몇 수 위인 게 정치력이. 그러니까 이준석 같은 경우는 뭣도 없는 애가 이렇게 완장 차고선 막 거들먹거려가지고 사람들의 인심을 다 잃었잖아요. 근데 이재명은 어쨌든 당대표까지 한 것은 정말 모든 패널들한테 다 전화해서 읍소하고 또 국회의원들한테도 엄청 전화 돌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영업사원의 자세로 다가가는 거예요. 좀 소울레스, 영혼은 없지만, 근데 그것만으로도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지금 어차피 당에 자기 입지가 있거나, 중진들이거나, 아니면 국회의원이거나, 아니면 당권을 노리는 사람들, 또 다음 총선을 노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액면가로다가 이재명이 자기한테 공천을 줄 수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자기가 이재명한테 어떤 베네핏,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 정치적 이득이든 그게 어떤 물질적 이득이든요. 그러니까 이득이 없으면 그냥 손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대표 완장빨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쪽 판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미 뭐 문재인 쪽도 그렇고 뭐 윤건영 그쪽도 그렇고 뭐 임종석도 지금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 살궁리를 다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안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약간 고수들은. 그리고 뭐 정세균이나 이낙연도 뭐 미국 가가지고 그냥 뭔가 등판 타이밍을 적당히 노리고 있겠죠. 예, 그리고 어떤 식의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당을 또 접수해서 자기가 이렇게 등장할 때 정치적인 효과나 이득이 클지 계속 계산을 때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단 이재명은 이렇게 사람들 어차피 아무리 뭐 영업적인 기질이 뛰어나고 이 사람이 뭐 강약 약강으로 강자한테 굽신거리고 뭐 또 옛날에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는 또 막 뭐 고해성사까지 했잖아요. 뭐 약간 전향 선언하듯이 막 옛날에 되게 구차하게 옛날에 문재인을 자기가 이렇게 비난하고 했던 거, 문재인을 되게 비판했던 거에 대해서 막 사죄하고 비굴하고 정말 김어준 빠들의 그 표 잡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언제든지 말을 바꾸고. 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자기가 힘을 가지면은, 야, 내가 그때 그랬다고 해서 정말 믿었어? 이렇게 말할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도 했죠. 뭐 박근혜를 존경한다고 했더니,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자기가 만약에 힘이 이제 있으면, 와, 내가 뭐 김어준한테, 문재인, 옛날에 비판했던 거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그대로 믿더라.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에요. 자기가 만약에 문재인의 도움이나 그 문바들의 표가 필요 없이, 자기가 정말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리고 일단 이재명이라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좀 저급하고, 뭐 무슨, 매너도 그렇고 정말 좀 아니잖아요.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최소한의 존경받을 만한 품격이나 그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보면은 그나마 이렇게 좀 정치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당에 보면 뭐 금태섭 같은 사람은 이제 쫓겨났지만 뭐 조홍천 같은 사람 원래 되게 진성 보수인 것 같아요. 조홍천 씨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 사람 그분도 학벌도 뭐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검사에 어쨌든 뭐 청와대에서 수석했었나요? 비서관 했었죠. 그러니까 뭐 그런 최강의 엘리트 코스를 밟았는데 이재명 같은 사람이 얼마나 좀 보면은 가짜 않겠습니까? 네. 뭐 그리고 그 전재수 같은 사람도 이재명은 정말 족보도 없고 예전에 정동영의 팬클럽 회장이었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재명이 그 과거도 되게 흑역사로 생각할 것 같은데 정동영 정통 출신이라 그래가지고 정말 민주당 내에서는 불가축 천민 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 그 출신인데 뭐 약간 자기는 진성 친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전재수 같은 부산 친노가 보기에는 얼마나 가짜 않겠습니까? 그리고 막 이재명한테 이렇게 붙어서 그런 것도 뭐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 미래를 위해서 그런 거겠지만은 진짜 어금니를 꽉 깨물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재명은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이렇게 당의 지지를 계속 전 받을 수 없을 것이고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지금 이제 이재명이 쓸 수 있는 카드는 그럼 또 이준석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론전이죠. 여론전으로 이제 반윤 정서의 바람을 타고 좀 기대가지고 또 뭐 탄핵 같은 이슈를 자꾸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철험회나 그쪽 강경파 사람들도 이제 뭐 탄핵 집회 나가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제 지금 강대강으로 부딪혀가지고 정말 뭐 탄핵 전국으로 몰아가는 것만이 자기가 이제 존재감을 획득할 수 있는 일이에요. 참 아이러니한 것이 이 탄핵이라는 카드로 가장 체급을 높였던 탄핵을 부르짖으면서 선동을 하면서 가장 체급을 높였던 정치인이 누구냐면 바로 이재명입니다. 문재인은 굉장히 탄핵에 소극적이었는데 그 당시에 정말 뭐 인지도도 없고 듣보잡이었던 성남시장 키보드 워리어 성남시장 이재명이 먼저 막 탄핵합시다 그렇게 선동을 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중량감 있는 인사로 확 뛰어오르고 대선 주자급으로 확 뛰어올랐죠. 탄핵 전국에서. 근데 이번에도 이재명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이제 검찰 수사를 거부한다.
그리고 이제 여론전,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탄핵을 들고 나오겠죠? 그래야지 자신의 존재감이 이제 높아지고, 자기를 통해서 이제 언론 주목도 높아지고, 당내도 이렇게 외부와의 투쟁을 통해서 결집을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극단으로 나갈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그 여론전을 하고 이렇게 법리적으로 되게 허술하게 대응하는 그런 모습이 이준석과 조국과 한치 오차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도 재판이나 이런 거에 되게 불성실하게 임하면서 여론을 호도하면서 피해가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다 법정에서 깨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준석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구린 그런 것을 되게 정면 승부하지 않고 계속 여론전으로 몰아가가지고 자기의 막 팬덤한테 나 지켜달라고 그렇게 시그널을 보내고 또 막 자기가 정치적 희생양인 것처럼 계속 코스프레를 했죠. 그렇지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사법기관에 의해서 사법기관에 이게 처리가 됐고 그로 인해서 정치적 영향력도 제거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조용히 하고 있죠. 어디 처박혀서 존재감도 없이. 근데 저는 이재명의 그 몰락도 결국 똑같은 수순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이재명이 자기의 그 억울함? 자기의 논리라고 들고 나오는 것이 고작 JTBC에 나왔던 나무개 그런 인터뷰 같은 건데 그런 녹취록 같은 거는 지금 이미 다 나와 있는 거고 그 녹취록들이 다 상반된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지금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은 이재명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인용한 그 녹취록들을 다 들어보면 오히려 이재명한테 불리한 그런 증언들이나 언급들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 또 예전 JTBC 얘기나 하고 또 다시 또 그 대선 때 얘기했던 어거지 주장,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 몸통이다, 국민의힘이 몸통이다, 자긴 떳떳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약발이 안 먹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재명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탄핵이나 탄핵 선동이나, 그런 조국 수호대 같은 그런, 여론몰이 이런 게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정치 지형이라는 겁니다. 지금 유권자들이요 너무 지금 피로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춘추전국 시대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30%의 강성, 민주당 지지자들이 있는 거고, 다른 한편에 30%대의 콘크리트, 강성 보수 지지자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내전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30%의 사람들은 그냥 관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저 사람, 난 쟤도 싫고, 얘도 싫고, 다 싫어. 그냥, 싸움 구경이나 할래. 이런 마인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딱히 어느 편을 들어주고 어느 편을 이렇게 처벌하기 위해서 탄핵 촛불을 들 그럴 만한 에너지가 없어요. 지금 이미 우리나라는 그 박근혜 탄핵을 거치면서 이제 보수들도 굉장히 그 탄핵 트라우마가 있고요. 근데 이제 중도층이나 이런 진보층도 촛불 들고 탄핵을 해서 정권을 바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이라는 그런 아주 무능한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또 정권 교체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촛불에 대한 효능감, 촛불을 다시 들어야겠다는 에너지, 그거 지금 바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재명을 위해 들어줄 촛불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그 촛불로 탄핵을 한다는 것에 대한 큰 정치 효능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고요. 그리고 이미 또 조국수 해봤지 않습니까? 그들이 조국수 그렇게 하고 지지율이 그렇게 높았을 때도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검찰총장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그 검사 라인들, 그 늠름하고 용감하고 결기 있는 검사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조국 수사 다 해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다 좌천까지 됐는데 다 돌아왔지 않습니까? 컴백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런 누군가를 수호한다라는 거, 예. 그런 식의 이제 길거리 아스팔트에서 하는 그런 여론전이 더 이상 먹히지도 않고 신선하지도 않고, 지금 국민들은, 특히 그 중도층들은, 예전에 촛불 들고 해봤던 중도층들은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믿지도 않고, 예, 그리고 이렇게 할 마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당신들이 잘 써먹었던 당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당시에 촛불 선동이라든지 탄핵 선동이라든지 조국 수호했을 때 지키자, 예, 그런 순교자 프레임, 그런 거 이재명 당신한테는 잘 안 먹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원래 그 그러니까 문재인을 되게 좋아하던 진짜 문빠들, 진성 친노 문빠들 중에는 굉장히 그 원래부터가 이재명에 대한 혐오가 컸고, 이 층들이 지금 굉장히 또 이재명이 의 목숨이 이제 간당간당 하니까 그 굉장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같아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 찍길 정말 다행이다, 잘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여러모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앞날은 굉장히 암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서민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